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에는 맘을 대는지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20대 꼰대에 관하여입니다. 20대 꼰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님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에게도 버릇이 없이 대든다. 이제 프롬 기원전 425년 바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뭐 요즘 어른들이 저희 이제 뭐 50대 60대가 보면 20대 30대 보고 뭐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그렇게 하겠지만 뭐 소크라테스도 계속 진리네. 인류 역사에 변하지 않는. 근데 뭐 그랬겠어요. 뭐 똑같겠죠. 뭐 이거는 언제나 그랬겠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고서는 모두가 그렇게 부족한 시절을 겪는다. 그리고 그 올챙이 시절을 망각한다. 나부터 반성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꼰대가 되지 않기로. 이제 뭐 저희가 꼰대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 못 한다는 그 얘기지만. 근데 오늘 이제 좀 이거 뼈아대에서 꼰대 얘기 한번 해갖고 옛날에 그 뼈아대 저희가 책 다룰 때 그 꼰대 얘기해서 오늘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주제인데 그 20대 꼰대에 관해서 젊은 꼰대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꼰대의 정의는 뭐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일반적인 경험을 타인한테 주입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원하면은 꼰대가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런 게 꼰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꼰대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5, 60대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 꼰대고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인생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 진짜 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린 친구들. 여기서 어린 친구들은 뭐죠? 한 뭐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성인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네. 고등학생까지도 이제 뭐 충분히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썼죠. 어린 친구가 어른보다 자제력도 낮기 때문에 댓글 보면 멘탈 관리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는 배워야 될 게 있고. 아무튼 제가 구구절절하게 거기 적어갖고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700 공유가 개인 타임라인 넘었으니까 뭐 그림도 없고 글도 없는데 그냥 공감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고 재미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세 본 사람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인데 더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저를 좀 알던 친구가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도 진짜 유튜브 하고 있는데 자기도 말리고 싶다고.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고. 자기는 진짜 안 들 줄 알았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멘탈이 나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말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죠. 저 이제 그런 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왜 하라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 왜냐면 모든 게 명과 암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명이 짙으면 암도 짙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알려드리는. 근데 거기 어떤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 방송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댓글 캡처한 걸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항상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랄까 영향이 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옛날에 제가 누군가 이렇게 까면은 가서 조리돌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도 지울 거고 왜 내가 이걸 방송 소재로 삼을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면은 여기 득달같이 찾아와갖고 조리돌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는 그거 너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너랑 나랑은 빠이빠이다. 그리고 그냥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거도 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댓글도 주고받았는데 너 앞날이 창창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깔끔하게 그 친구를 차단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왜 차단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유를.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창으로 뜨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썼어요. 안녕하세요, 뭐 신 박사님. 이 글을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지인이 좋은 글이라고 공유받고 읽어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꼰대스럽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 저와 같은 어린 친구들 위해 남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계속 그 댓글이 있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걸 자기 이게 공손하다고 생각하대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진짜 공손하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이제 뭐랄까 쿨병 넘어서 이제 정신병 초기에 이제 좀 가까운 거죠.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난 이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해서 꼰대스럽대요 그냥. 그렇고 이게 공손하대요. 아니 이제 밑에 글은 더 웃겨요 이제 보면은
먼저 길게 남겨주신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유명세로 장사하는 유튜브를 해봤는데 악플도 장난 아니고 멘탈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대로 마음먹고 하라면은 시도도 하지 말아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어린 친구들은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게 있고 어린 친구는 여러분 그 SNS 중독은 다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SNS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유튜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SNS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SNS에서 뭘 하고 나서 따봉 받고 그러면 도파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파민이 보통 언제 나오냐? 술 마실 때, 니코틴이 흡수됐을 때, 담배 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서 컬츠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매거진이죠. 거기에 저널도 있는데 그 킹스 무슨 컬리지 런던 컬리지인가 아무튼 거기 좀 괜찮은 대학교에 거기 개건 렉처러가 쓴 글이 있어요. 이제 그 SNS의 중독이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해롭다. 그런 글도 있고 뭐 이렇게 사이먼 사이넥도 강연에 나와서 이제 도파민 얘기하면서 진짜 이거는 담배나 알코올만큼 해롭다. 이거는 뭐 해롭죠. 그냥 이건 알죠. 그래서 그 어린이 키우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영유아 키우시면 안 돼. 유튜브 잘못 보여줬다가 자폐증 걸린 애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그 엄마들 카페 우리 아이퍼가 보여줬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집 딸내미 이제 양치질 할 때나 통제 아니면 그냥 그걸 절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니까 혼자 내버렸다 얘가 자폐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뭐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글이었는데 뭐 일단 1번도 틀렸고 2번 만약에 맞다면 뭐 일단 틀렸는데 추가로 통제력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친구보다 유튜브로 성공하지 못하는 어른 친구들은 통제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유튜브 하면 안 된다. 이해가 어렵네요. 그냥 아예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른이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통제력이 무조건 좋지.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뭐 그릿지수 뭐 이런 게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제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제를 할 때 여기 앞에 전전 두피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성장을 하는데 어릴수록 이게 미성장 상태고요. 여기 앞에 그야말로 우리 뇌를 통제하는 CEO 이 앞부분 전두엽은요 20대 후반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체는 20대 딱 들어오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자제력이 어린이에 비해서 좋을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웃겨요. 익명성인 악플 등의 내용은 공감합니다. 전 인류 세계사를 막론하고 그 어느 나라에서 유명세와 비난의 화살이 비례하지 않았던 적이 있을까요? 이 친구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세계사로 확장시키는 게 나는 그거에서 좀 감동받았어 나는 진짜. 근데 악플을 견디는 힘은 어린과 어른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성숙도가 아닐까요? 내가 진짜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쿨병이죠.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뼈 없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뭐라고 하냐 웃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에 어쨌든 이 친구는 자기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주인데 내가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지인이 공유해준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뭐 제 강연을 하나 붙이면서 내 말이랑 모순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유튜버가 되기 어려우니 그 강연 안 봤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맥락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라 그러겠죠. 근데 왜? 대부분은 어떤 예측을 하고 들어오냐면은 이 주제가 먹힐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예측이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2년에서 3년 할 각오로 하라 그랬어요. 올바른 조언을 저는 이미 끝내놨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가관이에요. 제가 이제 그 도파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담배나 알코올에 중독된 것만큼 해로운데, 그러니까 그런 논문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논문이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애들한테 SNS에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봤는데 그런 논문 없다. 그래서 내가 소셜 미디어 에딕션이라 구글 스콜라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은 넓고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2009년이 지금 1월이 안 끝났죠. 2009년 1월에만 논문이 거의 한 3,400개 나와 있어요. 이미 1년 그냥 소셜 미디어 에딕션 그 키워드로만 1월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그냥 구글만 쳐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뭐 더 구체적으로 뭐 알코올과 상관. 그래서 제가 알코올 에딕션, 소셜 미디어 에딕션, 그러니까 코츠 그 매거진 기사 딱 나오더라고. 좋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계속 그러는 거 자기가 다 읽어봤다는 거. 저는 이 친구 뻥치는 거 다 읽어요. 논문 하나 읽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읽어봤대요. 근데 여러분 논문 안 읽어본 사람은 제가 그 저한테 뻥치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냐면 뭐가 있냐면은 생각보다 좋은 논문은 다 유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자꾸 읽어봤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우리 패친들도 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얘가 쓴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놓고 이제 어떤 이제 거기 아까 악플을 견뎌야 한다는 말 어떤 패친이 그렇게 써준 거예요. 아니 악플을 왜 견뎌야 되냐고. 악플은 원래 다루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못 참고 수준 낮은 댓글에 웃고 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선을 넘는 거야. 뭘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20대 꼰대 이렇게 요즘 SNS에서 보면 20대 꼰대 같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토론의 시작은 합의예요. 합의. 내가 이 사람이랑 토론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 데서는 토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우리 패친 팔로우 내 글을 보겠다고 구독과 패친을 맺은 합의를 본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하게 쓰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토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논리로 갖고 와갖고 막 그거를 따져가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기 기분이 나쁘게 했다고 뭔가 어디서 글 조금 읽은 것 같고 온갖 아는 척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20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세상은 틀렸대. 무조건 세상은 쓰레기래. 다 틀렸대 무조건. 그러니까 너무 진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줬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 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어요. 내가 저는 욕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도 약간 비아냥거렸죠. 좋게 써주고 그래도 고맙다고. 방송 소재가 하나 생겼다고. 왜냐면 폴라리스에 맞춰서 우리가 소재가 필요한데 소재가 하나 생겼다고 고맙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기 싫은 거야. 쿨병이야, 쿨병. 뭐 저는 원래 20대 꼰대인데 뭐 소재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을 공격을 하나 왜 이 사람은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친들이 와서 글의 요지가 그게 전혀 아니라고. 그다음에 논문 없다니까 우리 근호가 이 리뷰 페이퍼 있다고 읽어보라 그러고. 근데 거기 뭐 그 리뷰 페이퍼가 되게 긴데 다 읽어봤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아야 되니까. 이거 뭐 내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쓰면 되나? 그래서 내가 써줬어요. 일단은 이 친구가 그냥 계속 비아냥만 했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패친한테 수준 낮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직접적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너한테 수준 낮다 그랬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욕을 한마디라도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너가 애초에 비아냥거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주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딱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썼냐면 아니 뭐 본문 자체가 비아냥. 아니 근데 그냥 뭐라냐면 자기는 비아냥거린 적이 없는데 유감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는 비아냥거린 적이 없대요. 유감이라고 생각한대. 나는 그래서 나보고 꼰대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응? 진짜. 나는 왜 그럴까 얘네들은 진짜. 뭐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게 3년 4년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20대 친구들 중에서 어설프게 책 좀 읽고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예전에 나 리뷰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와가지고 학생 와가지고 뭐지 그 리뷰 같다 얘기한 게 있잖아. 본인 서울대 경제학 나왔는데 뭐 이렇게 되게 아는 척 하는데. 그때 알죠. A부터 Z까지 다 틀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대댓글로 내가 까줬잖아요. 그걸 내가 까줬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까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논리도 틀렸고 예의도 없고 그 다음에 토론의 기본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의 낮은 자존감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친구들은 다 쿨병 걸린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타임라인 들어가 보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사 같은 거 갖다 놓으면서 무슨 현학적인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다른 SNS 커뮤니티 크게 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영상 나오면 막 자랑하고. 제가 그래서 솔직히 거기다 또 써주려고 해서 이 친구의 논리 그대로 이 친구가 어떤 영상에 나와서 말을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신분이 드러날까 봐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제가 이 친구의 논리 그대로 써주려다가 이 친구 뭐 가여운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단을 했고 댓글을 지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가상인물인지 여러분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존재예요. 저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한번 옛날에 잘못했다가 저는 반성하는 게 있죠. 저는 제 화력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대놓고 하니까 그 댓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타임라인에 가서 막 그 사람을 막 같이 비판하는 건데 저희 패친들은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1대 다수가 되니까 되게 괴롭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20대 꼰대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본인들은 여러분 꼰대의 정의는 저는 이 친구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줬냐면은 이거는 의견 차라고 나는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거고 너는 유튜브를 하자는 거고 그러면 나랑 고 작가님은 우리 애기들한테 결이는 유튜버가 꿈이에요 심지어. 근데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꿈도 못 꾸게 해요 진짜 그쵸? 왜냐면 유튜브는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 그 뭐지? 그냥 SNS 중독 여러분 개인 타임라인 운영하는 거는 그냥 도파민 정도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서 수익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냥 도파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까딱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간혹 또 그 잘 나가는 그 어린 애들 그 보고 또 그러니까 그게 다 성급한 일반의 오리를 하는 거죠. 진짜 망한 사람이 훨씬 안돼 많은데 케이스는 보지도 않고 그 소수 무슨 그러니까 무슨 튜브 무슨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모니터링 차원에서 저는 이제 뭐 몇백 개를 보니까 유튜브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채널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채널이 유튜브에서 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그거 계속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좀 깔라 그랬는데 위험해갖고 근데 아무튼 그 채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악플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페북 활동도 했는데 페북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멘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에요 어른. 그냥 여러분이 이게 생각보다 이쪽 판이 왜냐면 여러분은 그게 운영을 안 해봐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진짜 이 가용성 편향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악플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솔직히요.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 이런 20대 꼰대, 30대 꼰대, 10대 꼰대 꼰대 아니라 이제 정신 나간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나야 돼요. 이게 데미지 진짜 많이 나가요.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식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구독자가 없어서 초조해. 구독자가 없어서 초조해. 그쵸? 그러다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이 정상적인 컨텐츠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좋아요만 뭐 10, 싫어요는 0, 좋아요만 20, 싫어요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뭐 또 어떤 컨텐츠가 터져. 그럼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악플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전전긍긍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걸 이제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극복하면서 거기서 좋은 글은 안 보이고 얘는 왜 악플 달지? 그다음에 심지어 싸움까지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은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이 일단 뭐 영어를 하시면 뭐 소셜 미디어 그냥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책인데 이 디지털 폐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그 어쩌고저쩌고 만수프라든가 그 있어요. 디지털 치매라고 치매? 책에서 디지털 치매라고 치시면은 그건 좀 논문 위주로 되게 좀 책 자체는 재미는 없어요. 그게 글빨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유럽스럽지. 네, 그다음에 되게 학구적이에요 책 자체가. 그걸 한번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폐해가 심한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뼈독자는 뼈아대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채널도 이게 행동 경제학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도가 돼요 실제로. 저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본다고 여러분이 막 뭐라 그럴까 이거를 뭐랄까 잘 활용해야지 이거를 중독처럼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안 봐야 될 때는 안 봐야 되고 뭐랄까 여러분 인생에선 유튜브보다 유튜브 시청하고 유튜브로 뭐 크리에이팅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뭐 일도 있고 자기 본업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제가 볼 때.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20대 이제 꼰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에피소드가 얘가 나와갖고 했는데 여러분 꼰대라는 거는 나이 60대 50대 먹은 분들이 그게 심하죠. 왜냐면은 또 왕년에 잘 나갔었고 자기 노력에 대한 이제 보상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본인 이제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근데 막 저처럼 근데 본인이 올챙이적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으신데 근데 본인 어느 정도 대부분 자기 분야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나 뭐 마스터급이 되고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꼰대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좀 꼰대끼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제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게 좋다고 믿으니까 실제로 좋았고 솔직히. 근데 바뀌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그걸 이제 포기했습니다. 할 사람만 하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대중 비즈니스를 하면 뼈독자만 끌고 가자.
뼈독자만 해도 지금 7만 몇 명인데 맞나? 한 7만 몇 명인데 그분들만 다 바뀌어도 우리나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100만 이런 것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만 잘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공업법 100세 강연했는데 완벽한 공업법을 잃지 않고 오는 사람이 30%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냉정하게 현실을 안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우리가 무료 강연해주고 책 보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우리 이제 뼈독자는 적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떠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생각보다 안 바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입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자잘못이 있으면 따져야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취향 얘기도 한번 할 건데 여러분 뭐 이념 갖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자기 이념을 더 퍼뜨리고 싶으면 세력을 키워서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가서 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면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면 되지. 가서 까봤자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면 자유한국당 지지하시고 바른미래당 지지하시면 바른미래당 지지하시고 민주당 지지하고 싶으면 민주당 지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정의당도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다음에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 이제 정치원 후원금이 법적으로 한도가 있어요. 하세요. 10만 원 1년에 10만 원 하면 환급도 될 거예요. 전액 환급 다 될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그거는 연구를 보면 그 딱 나온 게 이데올로기는 거의 취향이에요. 그냥 취향급이기 때문에 종교급이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웬만한 근거를 대려는 이유가 저희 스스로도 꼰대가 안 되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입장이 무언가를 하십시오, 무언가가 좋습니다 얘기한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아니면 이거는 뭐 좋으니까 이러면은 꼰대가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설득을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입장에서 항상 근거를 노력하거든요.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근거를 들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도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아무튼 꼰대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하라 안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바이럴이 잘 돼갖고 그냥 보신 분들은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은 뭐 싫어요나 뭐 신고 버튼 이런 걸 누르세요.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뜨게 여러분 타임라인에 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인생 짧은데 소중할 일 해야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바뀔 거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옳다고 우기면서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러고 그런 게 20대 심지어 30대 친구들에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30대만 해도 20대한테 조언을 하니까 뭐 꼰대 원래 군이죠. 20대는 뭐 10대한테 조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20대부터 성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이하게 20대를 콕 집어서 20대 꼰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20대 때 꼰대였어요, 사실요. 저도 꼰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덜해졌죠, 오히려. 아무튼 뭐 우리 뼈독자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떠나서 모두 꼰대가 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